정영화의 LP룸. 당신의 인생을 한 장의 OST로 들려드립니다. 인생 OST 제작소 정영화의 LP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차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 여동생입니다. 네,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국민 여동생 악뮤의 이수연.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악뮤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사실 그 오날 오밤 이후로 우리 또 듀엣도 같이 하고 하면서 친해졌죠. 실제로 봤는데 뭔가 힘이 돼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그런 느낌이었어. 이 친구는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이런 마음이 마음으로?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근데 저는 완전 반대로 리허설 때 오빠를 딱 봤는데 진짜 눈이 너무 맑은 거예요.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였었어서 오빠를 보고 속으로 되게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연락을 해주셨잖아요. 사적으로 이제 얘기해보는 건 처음인데도 그런 말을 바로 하셨었잖아요. 맞아. 나는 너를 챙겨주고 싶었다. 예전부터 너의 방송을 보며 똑같이. 그런 걸 느꼈다. 난 정말 너에게 좋은 오빠가 되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뭔가 되게 든든한 거예요. 진짜. 되게 처음으로 잘 모르지만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밥도 우리 같이 얘기도 먹었죠. 많이 했지, 그지? 진짜 얘기도 많이 많이 하고. 그래서 근황이 어떠세요, 근황이? 근황이요? 오빠랑 같이 살기 시작해가지고 예, 따로 살다가 예. 같이 산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갱생되고 있어요. 왜? 그냥 8시면 눈이 떠지고 11시부터 잠이 와요. 해병대 스케줄로 움직이네. 예. 남매끼리는 그런 거 없나? 뭐 노래 틀 때도 줄여. 아. 그 노래 싫어. 아, 그런 거 없나? 저는 사실 J-pop밖에 안 들어요. 혼자 J-pop? 들을 때는. 예. 오빠랑 들을 때는 막 보사노바도 듣고 뭐 가끔 재즈도 클래식도 듣고. 듣고 재즈도 듣고 여러 가지 듣죠. J-pop 쪽을 애니도 좋아하고 하니까 네. 다른 얘기할 때보다 그 애니 얘기 나오면 반짝반짝해 막. 그 무대 위에서의 오빠 눈처럼 애니 얘기를 할 때는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되죠. 오빠 그거 보셨어요? 뭐 이거 보셨어? 이 노래 들어봤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이거 꼭 보세요. 게스트의 폰에 실제 플레이리스트를 체크하는 시간인데 바로 플리체크! 그거 맞아요? 이거 맞아.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데? 플리잭 이런 거 아니에요? 플리체크!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알지? 나 약간 밈자랄이긴 한데. 아닌 왜, 것 아니야?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수연이 폰으로 직접. 네. 저의 플레이리스트. 오. 네, 전체적인 저의. 있네 건데. 이렇게 딱. 네. 재생 목록이.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건 이 J-pop 플레이리스트고 한 밴드를 유독 오피셜 좋아합니다. 희게단. 많이 희게단은 진짜 좋아. 좋아해서. 네. 희게단이랑 잘 맞다. 희게단 너무 좋아해요. Goodbye, kimi no 운명의 너와 보쿠잖아이. 그렇지. 후지카제도 좋아하고. 후지카제. 요나스 켄시도 좋아하고. 이제 이런 보사노바 이 앨범을 주로 이제 아침에 오빠랑 같이 듣는. 보사노바를 듣는 이유가 있어? 무슨 말인지 막 모르겠거든요. 막 꽁끼고 뭐 쌀라고 빼떼 막 이러거든요. 나스 마미냐 막 이러거든요. 그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따라하면서 그냥 즐기는 거죠. 일본 노래 연습 뭐야? MR들만 따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연습하는. 노래 연습도 이렇게 하는구나, 일본 노래 연습. 네, 그래서 일본 노래 연습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있고 한국 그냥 노래 연습도 있다. 연습도 따로 있고.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이 플레이리스트가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래요? 가장 뭐라고 할까? MZ스럽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수연의 인생 OST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트랙은 수연 씨의 10대 시절에 어울리는 BGM이라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제이레빗의 이 정도밖에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저작권이 이걸로 알 있어.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부르는 건 괜찮은데 아 이게 살짝 불러줄래? 둥근 해 같으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이러거든요. 오. 근데 이게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이게 제 10대 시절을 대표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명랑하거든요. 그냥 긍정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시절에 정말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헉,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재밌는 하루가 되겠지? 하던 나날들이었거든요. 너무 명랑해가지고 10대 때 네.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지도 몰랐었다. 아, 네, 맞아요. 집에 이제 쌀이 컵으로 풀면 한 번에 이렇게 담길 정도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었었던 것도 이제 밥에다가 간장, 계란도 있으면은 이제 최고. 맛있는 맛. 맛있는 밥. 약간 그렇게 지냈던 날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아 우린 정말 가난해, 우린 정말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 내가 인지를 했을 텐데. 가난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일절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와 간장밥 맛있겠다 이러면서 우와 오늘 계란도 있네. 오늘도 간장밥이에요? 아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이러면서 10대 시절에 몽골에서 네. 생활을 했는데 어떤 분위기였어요? 난 몽골 한 번도 안 가고 너무 가보고 싶거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 말 잘 타? 이거랑 너 게르에서 자랐어? 근데 진짜 아닙니다. 아니야? 네. 제발 그만 물어봐 주세요. 제발. 말은 탈 수 있어? 저 말은 타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 말을 타요. 애기들이. 진짜로? 네, 그래서 말 위에 진짜 요만한 애가 앉아서 막 이랴이랴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타가지고 강도 건너요. 말을 타고. 그래? 네. 와. 근데 물살이 막 너무 세면 말이 휘청거려요. 근데 그냥 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졌죠. 정기고. 그 상태로 그 강을 지나면 숲이 나와요. 그 상태로 이제 엄청 큰 자연을 그냥 도는 거죠. 진짜 좋다. 근데 한국에서 왔는데 너무 예쁜 옷을 입고 막 말이랑 교감하고 이름 당근 붙여주고 줘봐. 그래서 썬더야 일로 와. 오늘 나갈 수 있겠어? 오늘 달릴 수 있겠어 나랑? 컨디션 괜찮아? 막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타서 울타리 안에서 여기서만 돌잖아. 여기서 틱틱틱 그게 이제 한국에서 승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 학교에 하루 일과가 어땠어? 어렸을 때? 저는 학교를 안 다녔어요. 네, 홈스쿨링을 했었어서 이제 친구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올 시간쯤이 되면 그때부터 그냥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나가는 거예요. 인라인 스케이트. 네. 그럼 빌라 앞에서 그거를 한 6시간 동안 타요. 그 좁은 곳을 계속 뱅뱅뱅뱅뱅뱅뱅뱅 6시간 동안 탄다고? 6시간 동안 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물 안에서 엄마가 수연아 밥 먹으러 와라 이러면 이제 아 네 이러고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밖에 계속 쳐다보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다시 밥 먹자마자 인라인 스케이트 신고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노는 거예요. 진짜? 네. 아 나도 인라인 좀 좋아했는데 진짜 노래에 대한 이런 욕심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네. 아니 대한민국 보컬 중에 넘어서야 할 대상들이 많다. 일단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제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건 항상 아이유 언니와 윤하 언니 네, 여성 보컬들 중에서는 일단 이 두 명만 봐도 높다. 왜 수연이 잘하는데? 나 수연이랑 그때 그 듀엣 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있었거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아이고 수연이 자 노래 참 잘한다. 감사해요. 보컬 욕심이 진짜 많아서 제가 진짜 안 돼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뛰면서 노래하는데도 음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울면서 노래하는데도 컨트롤이 되는 거 울면서 노래하는 거는 절대 안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박효신 선배님이 야생화를 부르시면서 맞아, 거의 맞아. 눈물은 진짜 뚝뚝 떨어지고 오열을 하고 있는데 음정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맞아. 나는 가수라고 할 수도 없다. 아, 나는 진짜 아직 햇병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날 오밤에서 네, 근데 눈물을 흘리게 됐잖아. 네. 너무 어땠습니까? 창피해요. 창피해요? 너무-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진짜. 손을 흔들며
아니 근데 또 이게 도와주고 또 오빠가. 근데 왜 눈물이 왜 나게 됐어? 그래서 저도 이 영상에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수연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겠다. 근데 왜 있는지 아시는 분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럴 수 있지. 진짜 웃긴다. 그럴 수 했는데 있지. 저 때 제 감정은 사실 어땠냐면 오나루밤이라는 게 저한테 퀘스트 같았거든요. 아 그래? 네, 뭔가 제가 사람 만나는 걸 많이 좀 힘들어했었고 저 당시에는 더더욱 이 퀘스트가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제 이게 끝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좀 막막하기도 한 그런 상태였는데 노래 가사가 그대여 힘이 돼주오, 그대여 길이 돼주오 약간 이런 가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응원하는 표정으로 저를 지켜봐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눈물이 나게 된 거죠. 근데 또 찬영 씨가 또 대신 노래를 또 불러줘가지고 사람들이 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전 조금 얼떨떨하긴 했거든요. 왜? 저날 유독 오빠가 저 노래를 계속 부르고 싶다고 대기실에서 한 300번을 얘기를 했어요. 아 나도 저 노래 부르고 싶다. 아 나도 저 노래 참 좋아하는데. 아 이러면서 아 오늘 녹화 끝나고 노래방 가서 나 혼자 불러야겠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오빠. 오빠 계속 예의주시를 하다가 제가 못 부르니까 갑자기 제 인이어에 오빠 목소리가 그대여 이게 쓱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연이 입장에서는 옳았구나. 지금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에는 여기서 치고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웃겼어요. 그리고 아 여기서 자기가 왜 불러?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남매다. 근데 덕분에 그 감정이 정리가 빨리 돼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는 노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됐죠. 뮤지컬 같은 건 관심 없어? 뮤지컬 잘할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는 진짜 뮤지컬을 꼭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할 수 있는 그렇지.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꿈을 한 두세 번 꾸고 나서 완전히 접었어요. 진짜 리얼 꿈? 네. 그냥 드림. 드림. 꿈이 딱 시작됐는데 제가 무대 위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저희는 뮤지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 상대 배역이 박효신 선배님인 거예요. 박효신 선배님 자주 등장하시는데? 네,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 뮤지컬이 뭔지 몰라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했는데 하고 누가 봐도 내가 불러야 되는데 거기 아무도 안 한 거야. 무대에 제가 관객들은 다 아 관객도 다 있었어? 이러면서 막 보고 있어. 이미 모르겠어. 감동을 받았나 봐요. 막 즉석으로 막 계속 나의 사랑 오 그대여 막 이러면서 어찌 저찌 그 1막을 마무리하고 마무리했어. 대기실에 뛰쳐 들어가서 빨리 대본이라도 뭐 줘봐요 이러면서 그게 꿈이지 지금? 네, 꿈 이런 꿈을 제가 꾸고 절대 뮤지컬은 하지 말겠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야 근데 꿈이 이렇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나? 진짜 아 트라우마 너무 와, 트라우마예요. 너무 웃긴다. 꿈을 꿔가지고 꿈을 접었다는 거는 너무 네, 웃기잖아.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랙으로 우리 수연의 해맑고 명랑했던 10대 시절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수연의 20대에 어울리는 이번 트랙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를 왜 선택하게 됐어? 두 가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20대 초랑 중반이랑 너무 달라서 첫 번째 때는 제가 집콕하던 시절이니까 Stuck With You라는 노래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현재에 더 가까운 음악을 고르다 보니까 이 노래를 고르게 됐어요. 근데 20대 때 이렇게 좀 느끼게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 긍정적인 생각이 줄었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진 건 아니었는데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소모된 느낌? 전부 다? 그래서 사실 감정이라고 느낄 만한 게 많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아니 러블리 활동하고 속마음을 올린 글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었는데 이거 화이팅. 이건 약간 그 오빠만의 방식으로 한 거다, 그지?
모르겠어요. 너무 킹 받았어요, 진짜로. 아 진짜? 네. 이제 진짜 진지하게 쓴 글이었는데 제가 집콕했던 시간들을 끝내고 밖으로 나와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려 주셨고 되게 환대해 주시는 거를 느끼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되게 감성 충만해서 저 글을 올렸는데 저 물결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올리렴, 화이팅. 아, 오빠가 입대를 해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 항상 오빠가 악뮤의 주체이니까 있었는데. 저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군대를 가고 이제 저를 끌어줄 사람이 없고 혼자서 뭘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좀 저 스스로한테 충격을 많이 받긴 왜? 했어요. 전 되게 잘난 줄 알았거든요. 혼자서 나 뭐 오빠 없어도 좋은 프로듀서 찾아가지고 멋진 앨범 만들면 되지. 그게 뭐 어려워? 이런 마음이었는데 진짜 혼자 해보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를 이끌어내거나 그런 힘이 저한테 너무 부족했더라고요. 어리기도 했고 너무.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제 인생의 좌절을. 진짜. 네. 아니 그 시기를 계기로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생겼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우중충했던 시절을 지나면서 결론적인 제 인생의 목표가 건강하게 살자거든요. 근데 그게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단단해야 되고 정신도 맑아야 되고. 그래서 합숙을 시작한 거야? 네. 군대 발표하겠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것 처음으로 같아. 둘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변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 아, 예. 어떤 거 되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합숙이 합숙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하다. 뭐 가족이 같이 사는 거긴 가족이 같이 사는 한데 거니까. 저희는 완전 합숙의 개념이거든요. 저희 진짜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 왜? 하루 일과가 있어? 네, 아침에 11시에 무조건 저희가 식탁에 앉아요. 앉아서 30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는 거죠. 가라앉히고. 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바로 운동을 해요. 운동을. PT 선생님이 오셔요, 집에. 진짜? 운동을 엄청 해요. 어. 그러고 샤워하고 그게 끝나면 1시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점심을 먹어요. 보사노바 요리를 또 해서 네, 보사노바 딱 들으면서 양배추 볶아가지고 식단으로 이제 건강식으로. 네, 건강식을 해서 만들어 먹고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나면 한 3시쯤에 수업을 들어요. 무슨 수업? 뭐 저는 일본어 수업도 듣고 각자의. 영어 수업도 듣고 기타 레슨도 받고 피아노 레슨도 받고 이런 식으로 각자 레슨하고 7시에 다시 모여서 또 저녁 먹고 네, 그 정도의 이제 시간표를 딱 해서 잘 지키면서 지금 한 달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과금 같은 거는 그런 집세 같은 거 어떻게 내나? 이제 멀리서 보면은 반반. 멀리서 보면 반반인데 공과금은 오빠가 내고 예를 들어 뭐 방음 공사 비용은 제가 내고 내가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율을 맞추는구나. 네, 대충 비율을 밸런스를. 맞추는데 근데 오빠가 조금 더 내요. 왜냐면 오빠가 좋은 방 쓰거든요. 욕조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그러면 좀 그럴만하다.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도 있어? 네. 그건 좀 그럴만하다, 맞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빠한테 좀 더 내라고 했죠. 단둘이 사는 건 그럼 처음 아닌가? 네, 처음이자 마지막. 뭐 언제까지? 그렇지. 네. 아니 근데 일어나서 보일 때마다 킹 받는다는 게 무슨?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너무 싫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딱 이사 들어오고 티를 마시려고 이제 식탁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샤워 가운만 입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샤워 가운이 도톰한 샤워 가운이 아니라 되게 얇은 샤워 가운을 실크 같은 거? 네. 입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걸 매일 아침 봐야 된다고?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도 입은 걸 감사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수연이가 이제 20대 중반 나랑 비슷하게 2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짓 방송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내 채널이니까 괜찮아. 아니 남은 20대는 어때? 어떨 것 같아? 옛날에 저처럼
딱 눈을 뜨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그런 남은 20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 수연이가 20대 지금 적응하고 있는데 나도 30대이지만 아직도 어떻게 사는 게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럴 때 도움될 만한 그런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승환 작가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인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수연이를 위해서 읽어주고 싶은 그런 파트가 있어서 진짜요? 네, 낭독해 주시는 거예요?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되게 럭셔리하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누가 제 앞에서 책을 읽어주겠어요. 사실 저도 처음이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네.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늘 곁에 있다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도 소중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아프고 시린 상처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 삶만큼은 언제나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요. 맞아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강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가 건강한 게 아닐까. 결국엔 내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안 되거든 사실. 나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너무 지쳤을 땐 잠시 주저앉아 쉬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방향키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뿐입니다. 맞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건데. 이 책이 30만 부가 판매된 인문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도 진짜 읽어보니까 너무 공감되는 구절도 많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많아서 우리 또 엘피룸 사랑하는 구독자분들도 고민 있을 때, 힘들 때, 마음 답답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이 책 꼭 보시고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좀 읽어요. 야, 좋겠다. 이제는 진짜 읽을 수 있는 책이 생겼어. 진짜로. 진짜로. 완전 꼭. 아, 진짜 꼭 읽어주세요. 진짜로. 자, 3번 트랙은요.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곡으로 틀고 싶은 노래라고 하는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야, 이 노래를 왜 선택하게 됐어? 역시 디즈니의 가장 대표곡이지 않을까. 저는 항상 저를 공주라고 칭하거든요. 제 스스로를. 근데 제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부르게 명하고 있어요. 수연아, 잠시. 네? 나 뭐라고 했어? 수연이 누구지? 수연이 누구야? 다시 말해봐. 아, 공주. 그래. 아니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떤 남자친구 보여주나? 뭐 오빠한테요? 저는 다 보여줘요. 진짜? 네. 왜냐면 오빠가 보는 눈이 되게 좋아요. 남자를 평가하는.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딱 생기면 아니면은 만날지 말지 너무 고민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보여주고 이제 그게 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스쳐가게라도 이게 지나가면서 오빠 여기 그 누구야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쓱 보고 스캔 딱 하고. 네 하고 네 재밌게 노세요 이런 거 딱 그러면 만약에 수연이는 너무 좋아. 네. 나의 진짜 이상형을 만났어. 근데 오빠가 아니야. 이 사람이랑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완전 어쩔 TV죠. 뭐야? 방금은 지나갈 테니까 봐봐. 다 해놓고는 지금은 뭐 어쩔 TV. 그냥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끝이에요. 만나다가 만약 오빠가 그런 말하는 일이 그런 났다.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오빠 말이 맞았어. 이러면서 오빠는 내가 말했지. 그런 관계입니다. 네. 아니, 수연이 근데 약간 카톡이 막 빠른 스타일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남자친구한테는 좀 빠른가? 이게 노력은 하는데 제 기준에선 진짜 빠른데. 진짜 빨라요. 진짜 열심히 하고 아닌가 봐요. 상대방이 고충을 토로한 적이 꽤 있긴 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이제 사진을 보낸 다음에 나 지금부터 애니메이션을 볼 거야. 그럼 저는 그 상태로 5시간 동안 애니메이션을 보거든요. 아 이제 다 봤어요. 이러고 이제 핸드폰을 보면은 막 왜 연락이 없냐 막 이래요. 그러면은 나는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자리에서 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똑같은 자세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화를 내지? 이런 상황이 좀 5시간은 좀 그럴만한 것 같아. 내가 웬만하면 실드 좀 쳐주거든. 아 그래요? 그거는 생사 확인이야. 야 5시간이면 생사 확인이지. 오케이 그럼 너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근데 빨리빨리 답장해야 돼. 오빠도 너무 좋은 사람이래. 지나가면서 이게 마주쳤는데 야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야 이 사람은 야 그런 애도 돼. 이 사람은 하나만 문제가 있는 거야. 답장 안 하면 미쳐버려. 수연이 막 이래. 너무 좋은 사람인데 1시간 뒤에 전화 받았어. 네가 무슨 일이야? 뭐 했냐고. 너 뭐 했냐고. 나 너 죽은 줄 알았잖아. 이래. 너무 싫어. 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다 이해해줘. 너의 일과 시간 무조건 이해해줘. 근데 다른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오빠도 별로라고 하고 2명 중에 1명을 골라야 돼. 와 진짜 쉽지 않다. 그럼 자주 만나면 되죠. 전자를 하겠어요. 전자를 수연이 너랑 오빠랑 둘 중에 누가 먼저 결혼할 것 같아? 저는 무조건 오빠가 먼저 한다고 생각해요. 할 거라고. 왜냐면 오빠는 항상 어릴 때부터 행복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2세들로 악뮤를 만들자 막 이러면서 저한테 야 그건 대박이긴 하다. 대대로. 그런 갈망이 항상 있는 사람이라서 오빠가 먼저 할 것 같아요. 수연이도 좀 잘 하는 편이야? 축가를? 아니요, 저도 그래서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거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신랑 신부가 축가를 듣고 있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야 왜 듣고 있지 왜? 그냥 진짜 정확히 이래요. 그건 떨려서 그런 거야. 아니야 다 듣고 있어. 그래. 떨려서 그런 거지. 그게 너무 고맙긴 한데 나는 지금 너무 떨리고 지금 누가 왔는지도 보고 싶고 다들 눈에 초점이 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축가를 하고 있으면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네, 그리고 귀도 막혀 있다는 게 그냥 보여요. 그래서 인사 한번 해주고 그냥 관객들 보고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죠. 자 4번 트랙은 은퇴를 한다면 디너쇼 때 부르고 싶은 노래를 꼽았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I did it 프랭크 시나트라. 명곡이죠. 예스. 이 곡을 저는 왜 선택하게 됐어?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나는 은퇴를 해서 디노쇼를 하게 되면 이 노래를 불러야지라고 정해놨었던 진짜? 곡인데 이 노래를 제가 비긴 어게인에서 박정현 언니가 부르는 걸로 처음 들었거든요. 연륜과 내가 살면서 느낀 모든 것들이 담겨야만 이 노래의 의미가 사는 노래도 있구나. 맞아요. 그거를 처음 알아서 디너쇼에서 정말 많은 세월을 담고 나서 부르게 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중년에 이런 가수가 됐어. 그러면 어떤 가수가 되어 있을 것 같아? 어떤 가수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건 삶을 잘 살아내서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 무게가 느껴지고. 느껴지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진짜 참 가수구나. 항상 그 모든 어떤 대화의 끝이 이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네. 대단하다 진짜. 나는 우리한테 배운다. 신인들만 보면 우리 또 수연이가 벌써 할머니의 마음을 느낀다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잘 생각해보면 저도 어리지만 요즘 나오는 친구들은 진짜 어리잖아요. 진짜 어리지. 저보다- 요즘 몇 년생이지 막?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들이 이제 데뷔를 해요, 다. 그런 친구들이 데뷔를 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예쁘고 막 키링으로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니고 싶고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최근에 그 키링을 만들고 싶다고 했던 그 후배는 누구야 그러면? 너무 많은데
저 그냥 귀여운 걸 너무 수연이는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하루 종일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냥 진짜 막 계속 막 예쁘고 귀엽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아 아이브도 너무 예쁘고 장원영 씨 진짜 너무 제가 진짜 맨날 이렇게 봐요. 막 이러면서 보거든요, 진짜. 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시지. 네, 그리고 막 지금 나오고 있는 막 키키라는 팀도 그렇고 아 그냥 수연이는 이게 낙이거든. 전 귀여운 걸 보는 그 낙이 너무 그 커요. 귀여운 걸 좋아하잖아. 또 네, 수연이. 수집하고. 자 오늘 이수연 씨, 수연 공주님의 인생을 OST를 한 장으로 돌아봤는데 이제 앨범 소개를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 라이브도 한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노래를 하죠? 제가 지금 20대 중반이니까 20대 테마로 선택했던 오르트 구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오케이, 렛츠 고. 정영화의 LP룸.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처럼 내 끝엔 아니니까 울타리 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아무도 모르는 별일지 몰라. I wanna be there I'm gonna be there 벅찬 맘으로 이 궤도를 벗어나. Let's go 새로운 길에 탐험과 beyond the road. 껍질을 깨뜨려 버리자 두려움은 이제 너도 오로지 나를 믿어 지금이 바로 time to fly 두 눈앞의 끝 산문 넘어가 함께 밝게 dream 자리 찾아나 거기 쓴 심장을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우주 속에 값없이 뛰어들어 fall, fall. 답답한 가슴 안에 불꽃을 피워낼래 Shine and bright 꽃 잡힐 듯이 반짝이던 무언가 또 달릴수록 멀어져고 난 좋아. I'll never give up I'm getting better 여정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야. Let's go 끝이라 생각한 순간 beyond the road. 넓은 세상이 날 감싸나 때로는 느릿해도 가끔은 지친데도 멈추지 않고 let me fly 두 눈앞의 끝 산문 넘어가 함께 밝게 dream 자리 찾아나. 거기 쓴 심장을 쉼없이 뛰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누가 뭐래도 믿어 난 Go 다치고 망가져 버거워진 항해. Go 수만 번 고르고 이어가면 okay 불안 넘어 세상을 내 품에 안을래 두 눈앞의 끝 산문 넘어가 함께 밝게 dream 자리 찾아나 너기 쓴 심장을 쉼없이 뛰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나의 여정을 믿어 난 정영화의 LP룸. 아니 노래에 자부심이 있을만하다. 아닙니다. 진짜 와 이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 부르지 또? 아닙니다. 좀 약간 칭찬 약간 바이러스 있어요? 은근히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 어. 여자 키잖아요. 여자 키인데 오빠가 이걸 하시는 게 엄청난 거죠. 아니요 진짜
숨이 한 2번 넘어갔다 왔거든요. 나도 오늘 또 한 장의 OST로 인생을 돌아봤는데 LP는 어땠어요? 되게 럭셔리한 곳이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오늘 오빠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책도 읽어주고 막 같이 노래도 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서 카메라가 되게 많기는 하지만 없는 것처럼 되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수현 씨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너무 또 좋은 또 영향을 받아가고 또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인생 음악을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현 씨의 라이프 플레이리스트는 저희 LP룸에 잘 모셔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의 LP룸 다음에도 인생 OST 같이 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리 또 보제 이렇게 합니다. 가리? 가리 잘 가리 아, 잘 가리 가리, 이거요. 또 보제. 자 다음에도 인생 OST 같이 들어요. 가리 또 보제 안 가. 빨리 가래. 가리. 안녕.